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천 천수구역 그 호수공원 지역 보상가가 평당 120~130만 원 선에서 지어질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감정 결과가 나와서 이제 토지주들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오늘이나 내일쯤, 늦어도 월요일쯤까지는 감정평가 결과가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예민하게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평당 가격이 제곱미터당은 한 360만 원에서 한 39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토지주들이 이제 공시지가 대비 한 400% 보상을 요구해 왔는데요. 도시공사는 공시지가의 한 200% 선에서 보상가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시공사는 그러면서 이 감정평가사를 이제 사업 시행자 측하고 토지주 측하고 각 한 명씩 2명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이 평가의 공정성을 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에 그 요구하는 게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사실 토지주들은 이 공시지가의 400%를 요구를 했고요. 예. 그러나 이제 도시공사 측에서는 400%까지 주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해서 이 양쪽의 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한 200% 정도를 좀 주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부 시민단체하고 또 정당 측, 그러니까 정의당과 노동당하고 또 주민보상대 측에서 18개 단체로 지금 이 백지화 시민대책위라는 것이 구성됐는데요. 어제부터 이 대전시청 1층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는 이 호주 방문을 마치고 이 귀국한 권선택 시장에 면담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들은 이 천혜의 자원인 갑천을 두고 인공호수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주변에다가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토지주들이 이제 감정 가격을 수용하게 되면은요. 토지 같은 경우는 한 보름 안에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감정 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국토부 산하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재결 신청서를 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도시공사는 내년 초에 착공을 목표로 이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상이 지연되면 어쩔 수 없이 일정 변경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42살의 장애 여성이 실종된 지 31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화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제 지적장애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12살 때 부산에서 이제 실종됐다가 대전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이후 보령의 한 보호시설에 입소해서 무연고자로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DNA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마침 딸을 찾고 있던 모친, 그러니까 충북 청주에 지금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데 모친 유전자하고 일치한다 이런 통보를 받고 엊그제 이 보령경찰서 회의실에서 모녀 간에 만난 상봉의 장을 좀 마련했는데요. 가족들은 사실 죽은 줄 알고 사망 신고까지를 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DNA 검사라는 과학이 어떻게 보면 가족을 연결해줬지만은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 능동적으로 움직인 이 보령경찰서 경찰관들의 노력도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이 어머니가 지금 72세시니까. 네. 41살, 이때 따님을 잃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딸이 12살 때 좀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손가락 쪽에 상처가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기억을 다 하는데, 그것만 보고도 내 딸이다 이렇게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그 세월이 어떠셨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대표적인 여름꽃 능소화의 경우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능소화라는 거는 옛부터 이제 담벼락이나 큰 나무 밑에 관상용으로 지금 즐겨왔고요. 또 최근에는 도시의 건물이나 아파트 또는 도로변의 이 벽면 녹화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 문헌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능소화 꽃가루의 미세 구조가 갈고리 모양이어서 피부나 점막에 닿으면 잘 떨어지지 않고 염증을 유발하면서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이나 백내장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꽃가루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어린이들을 많은 학교 주변이라든지 집안 정원에는 이 능소화를 심어도 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국립수목원이 여기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에서 능소화 꽃가루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꽃이나 잎이나 줄기, 뿌리 어느 곳에서도 이 세포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뭐 최근 국내에서 희귀버섯이 발견돼서 또 화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감자덩이버섯이라는 것하고 이제 가송이 버섯인데요. 예. 이 감자덩이버섯은 유럽에서는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충남 태안에서 지금 처음 발견됐는데 버섯 크기가 5 내지 9cm 정도가 되는 감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맛이 아주 단맛이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이게 헝가리 쪽 같은 북반구 유럽에서는 킬로그램당 16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네. 근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봐도 이게 뭐가 뭔지 사진을 봤지만 정말 감자 덩어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평소 주위에 좀 관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시간입니다. 대형마트 임대매장 의무 휴업 해제가 검토됐었는데요. 잠정 보류키로 했다고 합니다. 서구가 지금 추진을 했는데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을 지키는 거 맞지만 그 옆에 붙어있는 그 임대매장은 사실 소상공인들이 아니냐. 우리까지 피해를 입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대법원에 마지막 판결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무휴업 해제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런 소식도 올라와 있네요. 국립오페라단이 오는 13일 복수초등학교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상당히 이례적인데 국립오페라단이 찾아가는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방학 되면은 이 어려운 초등학생들 이 식사 문제가 늘 고민인데 이상하게 대전만 급식 쿠폰제를 시행을 한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에서는 카드로 주는데 우리 지역만 유일하게 왜 급식 쿠폰제를 하느냐 이런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천안에 사업장을 둔 이 박인숙 동원 테크놀로지 대표가 어제 여성 경제인의 날을 맞아서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 경제 1팀이 경찰청 주관 전국 우수팀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목요언론인클럽이 어제 손왕석 가정법원장하고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전국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도자기의 파격 실험인데요. 깨지면 무조건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3년 보증제를 뒀는데요. 이 보증제를 없애버리고 평생 동안 자기네 도자기를 샀다가 깨지면 무조건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실험인데요. 이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자기네 도자기 잘 안 깨진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